안녕하십니까. 2014-1013 박진현입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요. 안에 염증, 그러니까 위궤양 같은 그런 것이 그 위에 있지 않고 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 치료를 받고 또 용종도 한번 제거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있었습니다. 아파보니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지들 마세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11주차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건데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 자료 그리고 프레지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은 저희 신흥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식기공학과 신종우 교수님이 준비를 해주신 것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신종우 교수님 캐리커처입니다. 네,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셔서 고마운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한번 기억을 하고 가시고요. 별명이 미남 교수십니다. 별명을 아주 잘 붙였죠.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서 의치상 레진의 혼합입니다. 치과용 의치상 레진은 치과용 의치상 레진은 단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폴리머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재료학 시간에 레진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단량체는 모노머, 다량체는 폴리머인데요. 이 다량체인 폴리머가 되기 위해서는 단량체가 모여야 합니다. 단량체가 여러 개가 모여서 다량체가 되는 것이고요. 또 보통 이런 레진액 리퀴드, 전용 리퀴드가 있어야만 다량체와 폴리머가 반응을 하여서 중합 반응을 하기 때문에 레진은 전용 리퀴드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데요. 이 일정한 비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진액이 많다거나 아니면 다량체의 폴리머가 더 많다면 어느 한쪽의 그 두 가지가 이제 중합을 하고 나서 어느 한쪽 그 단량체 혹은 다량체가 더 많이 남게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죠. 자, 이게 뭐냐? 여기 보이시죠? 이 액체, 이것이 단량체 리퀴드고요. 옆에 이것이 분말 가루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른데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 다이렉트 레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본 것들은 인다이렉트 레진인데요. 이 다이렉트 레진은 바로
레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량체와 다량체가 만나면 중합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일지상 레진을 저희가 이제 혼합을 해서 중합을 시키는데, 일지상 레진은 환자마다 그 환자의 치은의 색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쉐이드 가이드를 정한 다음에 그 색에 맞는 레진을 사용하여 혼합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미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쉐이드 가이드를 맞춰본 후에 레진을 혼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신밀성 높은 레진, 의치상 레진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혼합을 해야 하니까, 혼합을 해서 중합 반응을 일으켜야 하니까 그에 대한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먼저 준비물로는 혼합 용기, 믹싱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믹싱볼이라고도 부르는 이 고무로 된 이것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합 주걱, 믹싱 스파츌라가 있어야겠죠. 혼합 주걱이 있어야 잘 혼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 바로 혼합 주걱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혼수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메스 실린더 보이시죠? 메스 실린더, 물의 양을 계측해야 하니까요. 메스 실린더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스푼은 저희 레진 분말을 퍼야 하니까 스푼이 필요하고, 또 스포이드, 이제 레진 분말에 레진 액을, 저희가 전용 액을 부어야 하니까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빨아들인 다음에 조금씩 첨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혼합 방법입니다. 레진 혼합 용기, 아까 믹싱자 혹은 믹싱볼이라고 하죠.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 레진 액의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네요. 왜냐면 레진 액이 증발을 한다면 그 전에 저희가 맞춰놓은 그 혼수비를,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을 맞춰서 해놓은 건데, 레진 액이 증발을 한다면 레진 액이 부족해져서 완전한 중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발을 막기 위해 뚜껑이 있는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보이시죠?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 레진 혼합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도제 혹은 유리 용기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자, 혼합 방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일정한 비율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정한 비율을 위해서 혼합 비율이 있습니다. 분말과 액의 비율을 무게비 2대1, 부피비 3대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말이 300g이면 액은 그의 절반인 150g만, 또 부피비는 분말이 300ml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면 액은 100ml의 부피로만 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레진 분말의 양은 나부의 치상 무게의 1.2배와 여유분을 측정하여 사용하며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22.47g의 분말이 있는데요. 이 분말의 부피비는 30cc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말의 부피비가 30cc다. 그러면 아까 부피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3대 1이라고 했죠? 레진액의 부피는 10cc면 되겠고요. 무게는 그 절반인 11.25g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혼합을 할 때요. 자, 제조회사에서는 사용상 편리하도록 계량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비로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레진액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젖도록 한 후 30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라로 혼합합니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바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는다는 것인데요. 레진액을 먼저 혼합 용기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기포가 잘 생기지 않고 혼합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타를 믹싱볼에 믹싱할 때에도 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석고가루를 유입을 하죠. 그것과 같은 이치로 레진액 리퀴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분말을 넣게 됩니다. 혼합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한 혼합 시간은 30초에서 60초 동안 스파츌라로 혼합을 하게 됩니다. 자, 레진 취급 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레진액은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공기 배출 시설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저 레진을 혼합을 할 때에 먼저 호흡기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거 레진을 혼합할 때 냄새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공사 현장 가면은 페인트 칠을 하는 그런 비슷한 냄새가 날 정도고요. 그게 또 눈으로 들어오다 보면 눈 건강 또한 안 좋기 때문에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을 하고요. 또 그게 또 계속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저희가 코로 또 입으로 계속 마신다면 기도와 식도 건강이 또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 배출 시설, 공기가 잘 통해야 하는 그런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일회용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하면서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에 이물질이 같이 들어가서 끼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합니다. 레진에 이물질이 낀다면 그 레진의 경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여러모로 좋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레진을 전입을 할 건데요.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으로는 가압 성형법, 유입 성형법, 주입 성형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입과 주입은 좀 비슷한 개념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압 성형법입니다.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함의 사이의 음형에 병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하여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인데요. 아마 저희가
실습을 할 때에 이 가압 성형법을 쓸 겁니다. 자, 보시죠. 근데 가압 성형법에는요, 언더패킹이 있고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이 언더패킹은 말 그대로 조금씩 그러니까 적게 넣는 거죠. 적게 넣어서 오버되지 않게, 넘치지 않게 레진을 주입을 한 것이고요. 오버패킹은 넘치게 주입한 다음에 프레스로 압력을 가한 후 이제 잔여 레진을 제거하는 방식이 오버패킹입니다. 오버패킹이 아무래도 좀 더 편한 작업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자, 레진이 순서를 한번 설명해보죠.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지나 비닐 장갑을 끼고, 아까 말씀드렸죠.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레진을 혼합 용기에서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봉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사진 B처럼. 그 다음에는 병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이 6mm가 되도록 롤 상태로 만듭니다. 그 후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의 한 방향으로 점차로 레진을 압접하면서 전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공기가 유입되면 그 공간인 공기가 유입되어서 레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요. 레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공간은 나중에 빈 공간이 되기 때문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매몰 함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지가 가급적 평면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습니다. 상압 매몰 주형은 상함은 치주제 음형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하함은 구개부와 전정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을 합니다. 하악 매몰 주형 또한 상함은 치주제 음형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을 하고요. 하함은 순측 전정부와 치주 설측부를 나누어 레진을 전입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하악은 치주제와 그 팔라탈 혹은 치주 설측부를 나누어서 전입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로판지를 놓고 닫는데요. 이때 상함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주의합니다. 이 상함이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는다면 레진 전입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가압 성형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압력을 주어야 하는데, 압력을 주었을 때 상하함이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는다면 그 압력이 온전하게 정확히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그 레진이 전입된 함을 보이시죠? 이 금색이 함을 프레스의 중앙 부위에 올려놓고, 이 프레스가 바로 압력기입니다. 저희가 이 프레스를 이용해서 압력을 주게 됩니다. 가압 밸브를 잠급니다.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과잉인 레진이 상하함 사이로 밀려나오게 하는 것이 저희가 아까 말한 오버패킹입니다. 보이시죠? 과잉인 레진이 이렇게 사이로 밀려나옵니다. 분홍색으로. 자, 그러면 상하함을 분리하여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써
음형 내에서 밀려내온 과잉인 레진을 음형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사항, 그러니까 프레스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인데요.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에는 최종 압력이 55kg per 제곱 센티미터 혹은 조금 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핸드 벤치 프레스인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손으로 직접 가압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압력의 정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자가 주의를 해야 하고요.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의치상 레진에 색조를 부여할 건데요. 환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의치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심미적인 총의치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심미적인 총의치를 만들지 않는다면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수순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한 심미 총의치상을 제작할 때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겠죠. 또한 의치에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의치상을 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생명력, 이것이 바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 자연 치열이 있는 자연 치은에서는 모세혈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적으로는 또 모세혈관을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레드 파이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치 전용 색조 세트가 그런 게 있는데요. 그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색, 밝은 분홍색, 옅은 분홍색, 분홍색, 자주색, 갈색의 5종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B 사진이 바로 그 5종류의 색깔을 보여주는 사진이네요. 이게 바로 의치 전용 색조 표본인데요.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그러니까 분말을 얼마나 많이 혼합했느냐에 따라서 이런 색깔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고로 1단계 메모를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지금 그 메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색조 레진 분말, 스테인 파우더를 분사법으로, 그러니까 쏘는 거죠. 치아 주위에 분사하고 다시 레진 분말 위에 레진 액을 분사하여 분말을 적신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 액을 골고루 분사합니다. 그리고 순면과 현면에도 치은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합니다. 스테인 처리를 하는 거죠.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공기가압 레진 온성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15에서 20분간 중압시킵니다. 그 후 색조 레진에 색조 레진 액을 도포를 하고 병상의 의치상 레진을 전입하고 통법에 따라 의치를 완성시킵니다. 중압 후 추출한 의치를 연마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미적인 총 위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11주차 레진의 전입에 대한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